윤 대표님, 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날 있었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호수 후보자의 도덕성, 또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나마 나타난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함량 미달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예. 된 것 같아요. 예. 청문회가 제대로 국회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청문회 하루만 끝나면 갑이 검찰총장이고 을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언제 잡아놓을지 모르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정치 자금이나 이게 다 캥기는 게 많잖아요. 살살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검찰 개혁하는데 김호수를 보면 왜 검찰 개혁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렇다니까. 여기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이권 변호사. 예? 예. 이권 변호사. 니은 하나가 없는데 이권 변호사예요. 예. 아니 법무부 차관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5개월 만에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가 그 많은 피해자 피눈물을 흘리는 2조 피해를 받고 피해자가 5천 명이나 되는데 거기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변호를? 예. 물론 변호사는 흉악범도 변호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차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직무 관련성 있는데 변호를 해요. 그리고 얼마 받았는지도 자문료만 2억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 리베이트로 주었겠죠. 그렇죠. 이 자문료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런 22건이나 수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22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라임 옵티머스가 5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건입니까? 오염 변호사인지 오수 변호사인지 하여튼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 애환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국민 애환이 그 5천 명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애환을 경험했으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가해자 우리은행, NH투자증권 그 정영재 대표 엉터리인 줄 알면서 노인들한테 막 판 거 아니에요. 꼬셔가지고 그 공기업 채권이니까 정말 안전한 거라고 거짓말해서 판 거잖아요. 거기 변호하겠다고 법무부 차관 출신이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제가 신문기자 하면서 알던 고위공직자들이요, 사회이사, 기업체 고문 이거 안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런 데 가면 떼묻는다 이거죠. 그래서 책 보고 어디 가서 강의나 몇 시간씩 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퇴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삶이지. 차관했던 친구가 5개월 만에 거기 그 똥밭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주워 먹겠다고. 저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 수사권 박탈 이런 게 아니라 검찰 관련된 출신들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아프리카 들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자도 뛰어들고 독수리도 뛰어들고 하이에나도 뛰어들고 김호수도 거기 뛰어들어서 뼈다귀 챙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검찰 개혁해야 되는 이유인데 김호수가 그거 참 가담했으면서 지금 검찰 개혁하는 검찰총장 하겠다고 나섰어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라든가 펀드 운용 사기 피의자는 전혀 자기가 변론을 하지 않아. 그럼 누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은행 해주고 NH 정영채 해준 게 그게 바로 펀드가요. 운용자 판매자가 좀 뒤섞여 있어서 이게 완전히 분리가 안 돼요. 이게 하면은 이쪽도 변호해야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 들고 씹긴 씹었는데 밥 먹은 게 아니라 껌 씹은 거다. 이런 변호랑 똑같아요. 말장난이네요. 말장난이죠. 숟가락 든 게 아니라 저는 젓가락 들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도덕성, 직무 관련된 도덕성. 차라리 저는 위장전입이나 세금 탈루 같이 죄송하다고 하면 낫다고 봐요. 그 아들 특별 채용권도 우리가 봐도 이거 좀 봐줬구나. 그렇죠. 옛날 양식 받아가지고 북부지검장 거다 쓰고 누가 봐도 속 보이죠. 근데 아들이 죽고 싶다고 전화 와서 내가 위로해줬다고요? 그건 누가 믿어요.
너무나 뭐 무심한 아빠였다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예, 눈 가리고 아웅도 예. 분수 있게 해야지. 예. 아니 어느 자식이 취업이라든가 어디 대학 가고 그런 것은 우리 같이로 언론사에 있어도 뭐 검사들보다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거기에 아무 관여도 안 오고 예. 무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직무 관련된 도덕성도 비난받아야 되고 저는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검찰총장이 문제죠. 되면 임기 2년이면은 다음 정권이 와서도 1년 한 너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정권 말기에 수사할 게 폭주할 텐데 이분이 오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거 수사할 수 있겠느냐. 예? 그동안에 친정권으로서 수사 덮기에 급급했거든요. 예.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면에서 정치적인 편향성.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올린 거 중에 그 꼴찌였잖아요. 예, 그래. 예? 예. 순 정치 편만, 문재인 편만 들었으니까 받아쓰기만 했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돼서 이성윤 또 중앙지검장하고 손 잡으면 지금 수사 그나마 되고 있는 거 다 올수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범계, 네. 김호수, 네. 이성윤 네. 이 트리오가 네. 정말 철벽 방어선을 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완전히 수사부서를 그냥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모양새만 네. 갖추게 한두 개 남겨놓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죠. 예, 분서 갱유가 난다고 봐야죠.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추미애가 있을 때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했거든요. 그때도 그 김오수가 적극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폐지하면서 우리나라 증권범죄가 엄청 늘었거든요. 예? 이거가 이런 거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실상 피의자잖아요. 피의자죠. 예. 그런데 이거 검찰총장이 피의자 검찰총장, 저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 다 제대로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 조국 수사 때도 윤석열 당시 총장을 예. 패싱하기 위해서 별도 수사팀을 꾸리기로 예. 이렇게 대검한테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잖아요. 예. 그 천하가 아는데 자기는 뭐 윤석열 배제 말한 적 없다. 딱 또 오리발을 오리발 내미네. 내미는 거죠. 녹음 있으면 들어봐 뭐 이거죠. 예. 그러면은 그 당시 네. 검찰국장이 이성윤이었던가요? 네. 이성윤이가 했나? 사실로 밝혀진 내용까지도 딱 잡아뗀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검찰권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이 돼도 잘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권력에 아첨하고 도덕성보다는 자기의 탐욕, 예? 이 명예, 재물 이거 다 같이 가져갈 수 없거든요. 이분은 명예하고 재물하고 권력 다 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정권 말기를 새 정부 또 초기에 검찰총장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도 한 1년간을 지금 하게 돼야 있지 그렇죠. 1년 않습니까? 서너 달을 해야죠. 예, 임기가 있으니까 네. 2년 임기로 네. 따진다면은 내년 5월에 네. 들어서더라도 한 1년 이상이 남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32번째 장관급 네.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 33번째가 33번째 이제 나날이 기록 갱신하는 거죠. 동경 올림픽 안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정말 그러네. 민주주의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하나 기록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박범계가 네. 26일 날 법무장관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정에 나섰어요. 웃기는 나라죠. 뭐. 본인도 민망하다고 그랬대요. 자기가 남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대요. 근데 예. 거기 어제 글로 갔잖아요. 예, 피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오수도 피의자, 또 이성윤은 피고, 박범계는 또 재판받고 있고, 어제 또 청와대 가서 또 여야 대표들 밥 먹는데 또 최강욱이 거기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권력을 집행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다 범죄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뻔뻔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나와도 큰소리 빵 치잖아요. 나 무죄다고. 예?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예, 대법원을 제가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대법이 끝나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야지 아무 소리 안 하지. 조국 마누라나 조국 딸, 조국도 지금 대법원 안 갔다고 저렇게 학교 계속 학적 두고 있잖아요. 예. 네. 참 특히 박범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검사들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휘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장관의 네. 입장에서. 그런데 검사가 계속 박범계 네.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재판정에서 공박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국민의힘 그 당직자 그 멱살을 끌어잡고 나왔잖아. 이걸 또 아니라고 검사하고 이 공방을 벌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장관은 체면이 있고 권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러면은 깨끗이 장관 자리를 옷을 벗고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논산훈련소 신입 그 장정하고 칼싸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저런 사람을 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게 또 코미디고 또 그걸 또 천연덕스럽게 공수처 그 만드느라고 그랬다. 검찰개혁 만드느라고 하느라고 그랬다.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밝히겠다. 정말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호수나 박범계나 50보 100보라고 나요. 그렇죠. 독긴 객긴이라고 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의 피의자, 몰락이- 피고인 예.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민주주의의 몰락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김모수가 하나 이 청문회에서 네. 자기 속내를 비친 것은 저 이성윤 이건이더구만. 네. 이성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 하니까 총장이 되면은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뭐 해가지고 이성윤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이성윤이가 앉아 있으면은 나는 허수아비 총장이고 진짜 총장은 이성윤이다. 뭐 이렇게들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뭐 김모수의 여태까지 처세로 봐서는 청문회니까 이 이중 화법을 까는 거죠. 예, 야당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예? 그래놓고 그랬나요? 된 다음에는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뭐 우에서 막았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그리고 있어서 또 예. 위에서 이야기하면은 내 할 사람이다. 그렇죠. 자기 소신을 필요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사하는데 이성윤은 좀 배제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얘기 얘기할 할 사람이 아니죠. 예. 근데 또 김오수 같은 사람이 정권이 완전히 레임덕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무슨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네. 또 변심할까 전전긍긍하는 가능성이 거 아니고 상당히 이 있죠. 사람은 예. 그 장관 셋을 모신 것 보면 정말 처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갈아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정권 말기에 몰락가는 정권에 충성했다가 몰락가는 검사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새 말에 갈아타면서 새술은 새부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MB 정권 때는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하면서 무슨 2+에다가 그 사건 관련해서 자기에게는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딱, 노무현 그 수사팀 정말 그냥 중도에서 이렇게 끝나서 안타깝다. 네. 격려하고 응원하는 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MB 정권 네, 보라고. 그런 사람이니까 네. 자기 정권이 누가 되든 뭐,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승계가 되든 어느 정권이든 이런 사람들은 잘 올라타지요. 네. 아주 처신이 능수능란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뭐 좌우명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 그러네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김호수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고 그보다도 명색이 법무장관이 법원에 나가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몰상식한 상황, 이거에 종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